아버지의 책상 서랍이 열리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이 서랍만큼은 손이 가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형, 이것만 정리하면 끝이야. 동생 민준이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서류들 다 정리했어? 아, 응. 거의 다 했어. 나는 대답하면서도 여전히 서랍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책상에 앉아 계셨다. 퇴근하시면 이곳에서 신문을 보시고 가끔 뭔가 끼적이시기도 하셨다. 우리에게는 늘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던 적이 많았다. 서랍이 스르르 열렸다. 예상보다 무거웠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볼펜 몇 자루,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의 모서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다. 겉봉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소중한 것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했다. 아버지는 평소 그런 감상적인 표현을 쓰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두툼했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형, 뭐 찾았어? 민준이가 책상 옆으로 와서 물었다. 이상한 봉투가 있네. 소중한 것들이라고 써 있어. 아, 그거? 아버지가 늘 소중하게 간직하신 것 같던데. 어릴 때도 가끔 꺼내서 보시곤 하셨어. 뭔지는 몰랐지만 민준이의 말에 더욱 궁금해졌다. 아버지가 소중하게 간직하신 것이라니.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편지였다. 아니, 편지들이었다. 모두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하지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평소 우리에게 쓰시던 것보다 훨씬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다. 마치 매 글자에 마음을 담으신 것 같았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편지지도 예쁘게 선택하신 것 같았다. 연한 크림색의 모서리가 살짝 장식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이런 편지지를 고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평생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시던 분인데 영희에게라고 시작되는 편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영희? 우리 어머니 이름은 순자인데 그럼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것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영희야, 오늘 너와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다시 걸어봤다. 내가 없으니 같은 길인데도 전혀 다르게 느껴져. 내가 좋아했던 코스모스가 아직 피어 있더라. 너라면 분명 예쁘다고 말하며 한참을 바라봤을 텐데. 편지를 읽는 내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쓰신 글일까? 평생 사랑해라는 말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가 이렇게 서정적인 글을 쓰실 수 있었다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어. 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고 내가 슬퍼하면 내 마음도 함께 아파와.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봐. 형, 뭐라고 써 있어?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민준이가 내 어깨 너머로 편지를 보려고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편지를 가슴팍에 품었다. 아니, 그냥 옛날 편지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아버지일까?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늘 무뚝뚝하셨던 분이 이렇게 섬세한 글을 쓰실 수 있었다니. 민준이는 다른 서류들을 정리하러 갔고 나는 혼자 편지를 계속 읽었다. 영희야, 내가 어제 말한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려. 내 꿈에 대해서 말이야. 너는 항상 남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잖아. 그런 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해. 남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도 소중히 여겼으면 해. 아버지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실 줄 아는 분이셨구나.
우리에게는 늘 공부나 해라, 남자가 그러고 뭐하냐 같은 말씀만 하셨는데 편지는 계속되었다. 오늘 학교에서 너를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았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너는 타고난 선생님이구나. 아이들이 너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뿌듯해져. 언젠가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야. 너 같은 엄마를 둔다면 말이야. 잠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영이라는 분이 선생님이셨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긴다면이라는 표현을 보니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나는 다음 편지를 펼쳤다. 날짜를 보니 첫 번째 편지로부터 몇 달 후였다. 영희야, 오늘 내 아버지를 만났어.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 내가 미리 말해줘서 각오는 했지만 역시 쉽지 않더라. 가난한 놈이 무슨 결혼이냐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땅이 꺼질 것 같았어. 결혼? 아버지가 다른 분과 결혼을 약속하셨던 건가? 그럼 우리 어머니와는 어떻게 된 거지?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 내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지금 내 형편으로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꼭 해내고 말 거야. 더 열심히 일해서 내 아버지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편지를 읽으면서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서서히 그려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버지. 아니, 어쩌면 그 마음이 지금의 아버지를 만든 건지도 모르겠다.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던 그 모습 말이다.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은 더욱 절절했다. 영희야, 내가 서울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일까? 아직 내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서울로 떠났다고? 뭔가 사연이 있었나 보다. 나는 더 궁금해졌다. 내 아버지께서 서울에 있는 내 고모댁으로 보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 거기서 다른 사람과 선을 본다는 얘기도. 영희야, 이게 정말이야? 내가 직접 말해줘.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하지만 내 마음만은 정확히 알고 싶어. 아버지가 이렇게 간절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니. 평생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셨구나. 네 번째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영희야, 어제 내가 해준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 미안해, 오빠. 나도 정말 힘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내 눈물을 보면서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 눈물? 이별을 했던 건가?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를 붙잡고 싶었어. 함께 도망가자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내가 내 가족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영희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서울 가서도 웃으며 살아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어.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 편지를 읽는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지가 이렇게 깊은 사랑을 하셨다니.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 시절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마지막 편지는 날짜가 한참 뒤였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쓴 것 같았다. 영희야,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써. 물론 이 편지도 보내지는 않을 거야. 다른 편지들처럼 서랍 속에 간직해둘 뿐이지. 하지만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어. 나는 지금 순자라는 좋은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분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너처럼 아름답지는 않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순자, 우리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시기 전에 영이라는 분과 사랑에 빠지셨던 거구나. 영희야, 나는 순자와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너도 서울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내 생각이 나. 특히 코스모스가 피는 계절이면 더욱 그래. 순자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너와의 추억은 내 마음 한편에 영원히 간직할 거야. 그 추억이 나를 더 나은 남편이 되게 해줄 것 같아. 너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순자에게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거든.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일까? 평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아버지에게 이런 로맨틱한 면이 있었다니. 형, 왜 그래? 얼굴이 이상해. 민준이가 다시 와서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편지들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았다. 종이가 더 누래져 있었고 글씨도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을 때 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영희야, 이게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 아니, 정확히는 마지막으로 보관할 편지겠지. 어차피 이 편지들은 모두 너에게 보낸 적이 없으니까. 보낸 적이 없다고? 그럼 이 모든 편지들이 사실 이 편지들은 모두 내가 혼자 쓴 거야. 너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 너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전할 수 없었던 마음들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간직해왔어. 내가 서울로 떠난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너의 소식도 거의 들을 수 없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너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져 왔어. 이 편지들이 바로 그 대화들이야. 아버지가 평생 혼자 간직해 오신 편지들이었구나. 보내지도 못한 편지들을. 갑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느껴졌다. 영희야, 나는 순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둘 낳았어. 큰아들 성민이와 작은아들 민준이. 둘 다 너무 소중한 내 아이들이야. 순자도 정말 좋은 아내고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궁금해.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아직도 예전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 그것만이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만약 이 편지들을 누군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아마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그때는 이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들아, 만약 너희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알아둬. 아버지도 한때는 너희들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다는 걸.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덕분에 너희 어머니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고 너희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어. 사랑이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사랑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말이야. 편지는 여기서 끝났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많은 걸 새롭게 알게 될 줄 몰랐다. 평생 무뚝뚝하시기만 했던 아버지.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셔서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던 분. 하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깊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셨구나. 형, 정말 괜찮아?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민준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아, 나는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게 많았나 봐. 무슨 뜻이야? 아버지도 한때는 우리랑 똑같은 청년이셨던 것 같아.
사랑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민준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나는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건 아버지의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편지들이 계속 생각났다. 영이라는 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혹시 아버지처럼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실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런 과거를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신다면 어떤 기분이실까? 아니면 모르고 계실까? 아버지는 편지에서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다. 영이라는 분에 대한 감정과는 다른, 하지만 나름대로의 진심이 담긴 표현이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두 분 모두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셨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사랑이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는 평생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하며 사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아버지를 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만들어준 것 같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는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그 밑에는 이렇게 깊고 넓은 감정의 바다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리워졌다.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대화한 적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야 아버지와 진짜 대화하고 싶어졌다.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듣고 싶고 영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도 더 자세히 듣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 가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아버지 물건 정리하다가 옛날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편지? 무슨 편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아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다. 그냥 옛날에 쓰신 일기 같은 거예요. 젊은 시절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도 옛날에는 글 쓰는 걸 좋아하셨거든. 근데 결혼한 후에는 거의 안 쓰시던데. 어머니,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는 어떤 분이셨어요? 글쎄, 지금 생각해보니 참 진부한 표현이지만 과묵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지. 감정 표현은 잘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 중매로 만난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편지에 썼던 내용이 생각났다. 영이라는 분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어머니에게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던. 어머니도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죠? 물론이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깊은 사랑이 되었어. 아버지는 내게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너희에게도 좋은 아버지였어. 그렇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정한 사랑을 키워가셨던 거구나. 비록 시작은 중매였고 아버지 마음 한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두 분의 사랑을 가짜로 만드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셨던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를 더 깊이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아버지의 편지들을 꺼내봤다. 어제는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편지들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니 아버지의 인생 철학 같은 것들이 보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함,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넓은 마음. 이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우리를 키우면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 같다. 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던 모습 말이다.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으며 특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깊이 와닿았다. 사랑이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아버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셨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경험이 아버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거구나. 나는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 편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에게도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의 개인적인 비밀이니까 그냥 혼자 간직해야 할까? 고민 끝에 나는 편지들을 원래 봉투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이 아닌 내 방의 서랍 깊숙이 보관했다. 언젠가 민준이도 알 권리가 있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약속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를 본받아서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평생 배워나가겠다고. 아버지의 책상 앞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영이라는 분과 함께 보셨다던 그 꽃들 말이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영이라는 분도 지금 어디선가 코스모스를 보며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실까? 혹시 아버지처럼 그 시절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실까?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왠지 그럴 것만 같았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는 법이니까. 아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당신이 평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깊고 묵묵한 사랑이 어디에서 온 건지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편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영이라는 분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커져만 갔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왜 헤어져야 했을까? 형,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아버지 생각 때문이야?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뭔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아졌어. 그럼 할머니께 여쭤보면 안 돼? 아버지 젊었을 때 이야기 많이 아실 텐데. 그럴 것이다. 할머니라면 뭔가 아실지도 모른다. 나는 주말에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옛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 아버지가 몇 번 모시고 살자고 하셨지만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오히려 지금은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혼자 남게 되셨지만.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성민이구나. 어쩐 일이야?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났나? 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다. 우리 아들 말이냐? 그럼 뭐가 궁금하니?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는 어떤 분이셨어요? 특히 결혼하시기 전에 말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부엌으로 가셨다. 차 좀 우려올게. 긴 이야기거든. 할머니가 차를 준비하시는 동안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옛날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 젊은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마른 체구에,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밝았다. 할머니,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 그거 너희 아버지가 21살 때야. 시골 국민학교에서 선생님 일을 막 시작했을 때지. 선생님?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그럼 몰랐니? 처음에는 선생님을 하셨어. 사범학교를 나오셨거든.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하시게 된 거야.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다니. 그럼 편지에서 영이라는 분도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혹시 같은 학교에서 할머니, 그때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던 선생님들 중에 혹시 영이라는 분 있으셨나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차를 따르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영희를, 어떻게 그 이름을? 역시 아시는구나.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내 옆에 앉으셨다. 그 아이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구나.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영희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영희는 참 좋은 아이였어. 너희 아버지보다 2살 어렸지.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였는데 우리 동네 국민학교에 부임을 했거든. 그때가 1955년이었나?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때였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처음 영희를 봤을 때부터 느꼈어.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도시에서 자란 아이라 그런지 세련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 우리 같은 시골 아이들을 도시 아이들처럼 가르쳐 보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지. 아버지는 영희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글쎄,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더라고. 영희가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거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걸 보면서 점점 그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어. 할머니는 잠시 멈추시더니 계속 말씀하셨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시절이었거든. 하지만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어울렸어. 영희는 활발하고 밝았고 너희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든든했으니까. 그럼 사귀기 시작하신 건가요? 사귄다고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연애라는 것도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어. 그냥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정도였지. 하지만 누가 봐도 둘 다 서로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나는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영희와 함께 걸었던 길, 코스모스를 보며 나눴던 대화들. 할머니, 둘이 함께 다니기도 했나요? 가끔은. 그렇지. 학교 일로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특히 가을에는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자주 갔어. 그때 영희가 코스모스를 정말 좋아했거든. 들판에 코스모스가 피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꽃 구경을 시켜줬어. 역시 맞았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씀하신 코스모스 이야기가 둘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나 봐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렇지.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개인의 감정만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 특히 영희는 집안 사정이 복잡했거든. 어떻게요? 영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전쟁 때문에 많은 걸 잃으셨대. 그래서 영희를 시골로 보낸 거야. 돈도 벌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려는 마음으로. 하지만 영희 아버지가 원하는 건 우리 아들 같은 시골 교사가 아니었어. 아, 그래서 편지에서 영희 아버지를 만났을 때 가난한 놈이 무슨 결혼이냐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구나. 그럼 결국, 응, 결국 둘은 헤어져야 했어. 1957년 봄이었지. 영희 아버지가 갑자기 영희를 서울로 불러올렸어. 서울에 있는 고모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과 선을 보라고 했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파했어. 평생 그렇게 슬픈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했을 정도로. 아버지가요? 그럼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학교에 가서도 멍하니 있곤 했어. 영희가 떠나던 날에는 기차역까지 배웅을 갔는데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계시더라고.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평생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아파하셨다니. 할머니도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영희도 정말 좋은 아이였고 우리 아들도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거든.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말씀하셨다. 그 후로 한동안은 영희한테서 편지가 왔어. 서울 생활이 어떻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 너희 아버지도 답장을 쓰곤 했지. 그럼 계속 연락을 하신 거네요?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점점 편지가 뜸해지더라고. 그리고 1958년 겨울쯤에는 아예 소식이 끊겼어. 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영희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서울에서 만난 사람과. 그 소식을 들은 후로는 너희 아버지도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어.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편지에서 보내지 않을 편지라고 하셨던 거구나. 영희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후부터는 실제로 편지를 보내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만 써서 간직하셨던 거네. 아버지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동안은 정말 힘들어했어. 일에만 매달리면서 감정을 숨기려고 했지. 그러다가 1959년에 너희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야. 중매로요? 그래. 처음에는 너희 아버지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영희 일로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하지만 내가 계속 권했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냐고. 할머니의 표정에 미안함이 스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해. 아직 영희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그렇긴 하지. 너희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영희와는 전혀 다른 타입이지만 따뜻하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지. 너희 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나는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순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영희에 대한 추억은 평생 간직하겠다고, 그리고 영희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순자에게라도 제대로 해주겠다고 했던 말씀들. 할머니,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한 후에도 가끔 영희를 그리워하신 것 같았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다. 글쎄, 입으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하지만 가끔, 특히 코스모스가 피는 계절이 되면 뭔가 그리운 듯한 표정을 지으시곤 했지. 그리고 혼자 산책을 나가시기도 하고. 역시 아버지는 평생 영희를 그리워하고 계셨구나. 하지만 성민아, 한 가지는 확실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깊은 사랑이 되었어. 너희들을 보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맞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다. 비록 표현이 서툴렀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진짜였다. 영희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 정확한 소식은 몰라. 하지만 몇 년 전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는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이들도 있고, 영희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아버지처럼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는 거겠지. 할머니,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영희가 함께했던 시절이 어땠는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시는 듯했다. 그때가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어. 둘 다 젊고 순수했고 세상에 대한 꿈도 많았지.
영희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았어.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시골 아이들에게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거든. 아버지는요? 너희 아버지는 영희의 그런 열정을 정말 좋아했어. 함께 교육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지. 그때만큼 너희 아버지가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사랑이 아버지를 변화시켰구나. 더 열정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특히 기억나는 게 있어. 1956년 가을이었는데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거든. 그때 영희가 아이들과 함께 꽃다발을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선물하는 행사를 기획했어. 너희 아버지가 그걸 도와주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 어떻게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는데 그날은 계속 웃으시면서 영희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 아이들도 두 선생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아했어. 우리 선생님들이 결혼하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때의 따뜻함이 전해졌다. 그리고 겨울에는 영희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어. 한겨울인데 몸살까지 겹쳐서 며칠 동안 학교에 못 나왔거든. 그때 너희 아버지가 매일 영희네 하숙집에 가서 안부를 물어보고 죽도 끓여다 드리고 그랬어. 아버지다운 모습이네.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영희도 그런 너희 아버지를 정말 고마워했어. 나중에 나한테 말하더라고. 성민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그때 영희 얼굴을 보니 그 아이도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함께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1957년 봄에 갑자기 영희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영희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대. 떠나고 싶지 않다고, 여기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같이 서울로 가자고 했어.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영희가 말리더라고. 자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 영희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미래를 생각해서 포기한 거구나. 마지막 날, 기차역에서 이별하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영희는 계속 울고 있었고 너희 아버지는 울지는 않으셨지만 얼굴이 창백하시더라고. 그냥 서로를 바라만 보고 계시던 모습이. 할머니도 그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기차가 떠나고 나서도 너희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어. 기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상상해봤다. 젊은 아버지가 기차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던 그 순간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할머니, 그 후에 영희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편지는 언제였어요? 1958년 여름이었나? 그때 온 편지에는 서울 생활에 적응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이 있었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너희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는 며칠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후로는 영희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도 않으셨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리워하셨겠지. 그래서 혼자 편지를 쓰며 마음을 달래셨던 거고. 할머니, 아버지가 영희를 사랑했던 마음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영향을 준 것 같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다. 그럼. 하지만 나쁜 영향은 아니었어. 오히려 영희를 통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되신 것 같아. 그래서 너희 어머니를 더 깊이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요? 영희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사랑이었어. 너무 아름답고 순수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았거든. 하지만 너희 어머니와의 사랑은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사랑이었어. 일상의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는. 맞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희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어머니에게 제대로 해드린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아버지는 영희를 잃은 아픔을 통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을 더욱 아끼셨던 거야. 그렇구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어디서 온 건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낸 오후가 너무 소중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리고 영희와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할머니, 오늘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 나도 오랜만에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좋네. 너희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들판을 지나갔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영희가 정말 좋아했다던 꽃들이었다. 아버지도 이 꽃들을 볼 때마다 영희를 떠올리셨겠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보니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영희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다. 순수했던 그 시절,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대적 한계, 집안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랑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편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영희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평생 살아 있었고 그 사랑이 아버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다시 아버지의 편지들을 꺼내봤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읽으니 편지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다. 특히 아버지가 영희의 행복을 빌어주던 마지막 편지가 새롭게 느껴졌다. 자신은 아파하면서도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 같다. 아버지, 이제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아요. 당신이 평생 간직해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당신은 영희를 잃었지만 그 사랑을 통해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실 수 있었던 거네요.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서툰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는 이렇게 깊고 애절한 사랑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니.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회의 중에도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다. 젊은 시절 영희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던 모습, 코스모스 피는 들판을 함께 걷던 모습, 그리고 기차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던 그 절절한 순간들. 형, 요즘 정말 이상해. 뭔 일 있어? 민준이가 또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제는 민준이에게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았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큰 비밀이었다. 민준아, 시간 있을 때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아버지에 관한 건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어. 그날 저녁 나는 민준이와 함께 아버지의 서재에 앉았다. 아버지의 책상과 의자, 그리고 그 서랍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아버지가 잠시 나가신 것처럼. 형, 도대체 뭔 이야기인데? 나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다. 소중한 것들이라고 쓰여진 그 낡은 봉투. 이게 뭐야?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던 편지들이야. 읽어보면 우리가 알던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민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더니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야? 응, 영이라는 분에게 쓴 거야.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사랑했던 분. 영애? 그럼 엄마가 아니라 다른 분을? 민준이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나도 처음 이 편지들을 발견했을 때 똑같은 기분이었다. 천천히 읽어봐. 그리고 내가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도 해줄게. 민준이는 편지를 하나씩 읽으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다. 때로는 놀라는 표정을,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었을 때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형,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 이야기야? 그래. 믿기지 않지? 민준이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이렇게 로맨틱한 글을 쓰실 수 있었다니. 나는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민준이에게 들려줬다.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아버지와 영희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픈 이별. 그럼 아버지는 평생 그분을 그리워하며 사셨던 거야?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엄마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다른 방식의 사랑이었지만 민준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다. 형,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가짜였던 거야? 그 질문에 나도 한동안 답할 수 없었다. 정말 그런 걸까? 우리가 알던 아버지는 가짜이고 이 편지 속의 아버지가 진짜일까? 아니야, 민준아. 둘 다 진짜야. 무슨 뜻이야? 우리가 알던 아버지도 진짜이고 이 편지 속의 아버지도 진짜야. 사람은 여러 면을 가지고 있잖아.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면이 있으셨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적이고 책임감 강한 가장이 되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신 건? 아마 영희와의 이별이 너무 아파서 그 후로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조심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영희를 잃은 아픔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다는. 민준아, 기억나? 아버지가 우리 학교 행사 때마다 꼭 오셨던 거. 말은 별로 안 하셨지만 우리가 상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모습. 맞아.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다리 다쳤을 때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해 주셨잖아. 그래. 그게 바로 아버지만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던 거야. 말보다는 행동으로. 민준이는 편지를 다시 펼쳐보며 말했다. 그런데 형, 이 편지들 읽으면서 느낀 건데 아버지가 정말 깊은 분이었구나 싶어. 어떤 면에서? 여기 보면 영희를 떠나보내면서도 그분의 행복을 빌어주잖아. 자기는 아프면서도 상대방 생각을 먼저 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맞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다. 자신의 아픔보다 영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 민준이가 마지막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사랑이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정말 깊은 얘기야. 나도 다시 그 부분을 읽어봤다. 때로는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사랑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말이야. 아버지는 영희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신 것 같아. 그래서 엄마를 더 잘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고, 우리도 더 깊이 사랑하셨던 거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아버지의 비밀을 나누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형,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영이라는 분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혹시 아버지처럼 그때를 그리워하고 계실까? 나도 같은 생각을 해봤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서울에서 잘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 아이들도 있고, 그분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실까? 글쎄,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런 사랑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왠지 만나 뵙고 싶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굳이 과거로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을까? 민준아, 그분도 이제 다른 가정이 있으시잖아. 괜히 과거 일로 마음 아프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네. 하지만 정말 궁금해. 그때 갑자기 민준이가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형, 그런데 엄마는 이 일을 알고 계실까? 그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어머니는 아시는 걸까? 아버지의 첫사랑에 대해서. 글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전화로 살짝 떠봤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어. 그럼 우리가 말씀드려야 할까? 나는 고민됐다. 어머니께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알 권리도 있지 않아? 평생을 함께 사신 분인데. 민준이 말이 맞았다. 하지만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다. 좀 더 생각해보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중요하고.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떠다녔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영희와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던 적이 있었나?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 계셨지만 정작 아버지의 내면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서재에서 혼자 보내시던 시간들.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혹시 영희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편지를 쓰고 계셨던 건 아닐까? 그리고 가끔 창밖을 바라보시며 멍하니 계시던 모습들. 그때도 과거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걸까? 이제야 이해가 됐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과묵하셨는지, 왜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셨는지, 너무 깊이 사랑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경험이 아버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도 분명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항상 따뜻함이 있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영희에 대한 첫사랑과는 다른 하지만 그만큼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는 우연히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길을 지나갔다. 예전에는 그냥 예쁜 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아버지와 영희의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문득 아버지가 그리우셨다.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듣고 영희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면.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편지들을 통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 점심시간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나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뭘? 아버지 편지들 읽으면서 느낀 게 우리도 아버지처럼 진짜 사랑을 해야겠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그냥 아버지가 영희를 사랑했던 그 마음처럼 진심으로 깊이,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 말이야. 민준이의 말에 나도 공감했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맞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일 수도 있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형, 엄마한테도 말씀드리자. 조심스럽게, 천천히. 어머니도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 권리가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민준이 의견에 동의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다. 편지들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 항상 말씀이 적으셨는지, 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셨는지. 하지만 그 속에 이렇게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영이라는 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요. 그 사랑이 아버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나는 편지들을 꺼내어 아버지 무덤 앞에 놓았다. 이 편지들 정말 아름다워요. 아버지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바라본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저도 진정한 사랑을 하겠어요. 그리고 민준이와 어머니,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무덤 옆에 코스모스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나는 그 꽃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 영이라는 분도 어디선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분도 아버지처럼 좋은 추억을 간직하며 사시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을 느꼈다. 아버지에 대한 이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 편지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 차례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추모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일 것이다. 어머니께 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며칠간 고민했다. 자칫 상처를 드릴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였다. 하지만 민준이 말대로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의 진실을 아실 권리가 있었다. 결국 일요일 오후 민준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정성스럽게 돌보고 계셨다. 어머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 그렇게 심각한 표정들을 하고서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쓰여진 봉투를 보시더니 잠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시더니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셨다. 아, 그거구나. 그걸 찾았니? 어머니, 혹시 아셨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아버지가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배움이 우리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것도.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편지에서 하신 말씀. 사랑이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정말 깊은 말씀이었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아버지는 정말 깊은 분이셨어. 그 편지들도 나중에는 나한테 보여주셨거든. 네, 응.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더라. 이게 내 진짜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 엄마와 너희들이 내 전부다라고.
어머니는 잠시 기억을 되짚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물어봤어. 아직도 그분이 그리우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립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그리움이야.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어. 그 추억이 나를 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러시더라고. 아버지다운 말씀이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경험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셨던 것 같다. 어머니, 그럼 지금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당연하지.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어. 아버지가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 알 수 있었거든. 어머니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편지들을 보면 아버지의 순수했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니까 우리 가족도 이렇게 깊이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야.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이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포함해서 상대방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어머니, 혹시 영이라는 분을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다. 예전에는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왜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거든.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셨는지.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의 성숙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도 지금은 자신의 가정이 있으실 텐데 굳이 과거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름다운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최선이야. 맞는 말씀이었다. 때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안방으로 가셨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오셨다. 이것도 너희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옛날 사진들과 함께 예쁜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영이라는 분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보내온 편지야. 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영희가 편지를 보내셨다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아셨어요? 부고를 신문에 냈잖니. 그걸 보시고 연락하신 것 같아. 어머니는 편지를 우리에게 건네주셨다.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모님께 갑작스럽게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오래전 성민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영희입니다. 부고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성민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성민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동료들에게도 따뜻하셨죠. 저는 지금 서울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민 선생님 덕분에 좋은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사모님께서도 성민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민 선생님 같은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두 아드님도 분명 아버지를 닮아 훌륭한 분들로 자라셨을 것입니다. 성민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이너스 0이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다. 영희도 아버지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추억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셨다.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었다. 어머니,
이 편지를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고마웠어. 그분도 아버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셨다는 게. 어머니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버지와 영희분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야. 맞는 말씀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배려였구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다.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희들도 이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게 됐고, 어떤 걸 배워야 할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들,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아픔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지혜.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것만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함께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어머니와 민준이 그리고 나. 아버지의 편지들과 영희의 편지를 가지고.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당신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실 줄 아는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나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이 편지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민준이도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처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람이 불어와 무덤 옆의 코스모스를 흔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영희의 편지를 꺼내서 아버지 무덤 앞에 놓으셨다. 아버지, 영희님도 당신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추억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시네요.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성민아, 민준아, 이제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간직할지는 너희들 몫이야. 어떤 의미에서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너희들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뜻이야.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 아버지의 편지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서 편지를 한 통 썼다.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쓰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그것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어.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영희와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배우셨어. 그리고 그 사랑을 할머니와 아빠, 삼촌에게 쏟아주셨지. 이제는 아빠가 그 사랑을 너에게 전해줄 차례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는 아버지의 편지들과 함께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내 아이가 자라서 이 편지들을 발견하게 될 날을 상상하며, 그리고 그때 내 아이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이란 데를 이어 전해지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아버지도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다. 그리고 영희도 서울 어디선가 같은 달을 바라보며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제야 알겠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으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진실이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그 사랑을 이어갈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런 편지들을 쓰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 가끔 밤늦게 혼자 뭔가 쓰고 계시는 모습을 봤거든. 나와 민준이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다. 그럼 영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알게 됐어.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 직접 말씀을? 응. 어느 날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시더라. 순자야, 미안한 이야기가 있다.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았다. 어머니,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충격이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잠시 멈추시더니 계속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영이라는 분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다. 영희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어머니에게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더 진실하게 느껴졌어.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왜 나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대하시는지 몰랐거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한 번 사랑을 잃어보셨으니까 두 번째로 만난 나를 절대 잃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사랑하셨던 거고. 그럼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도 괜찮으셨어요? 괜찮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웠어. 아버지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주셨다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그 과거가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아버지는 영이라는 분을 통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더욱 아끼셨던 거야. 표현은 서툴렀지만 우리를 잃을까봐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어. 그렇구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이해하고 계셨던 거구나. 어머니, 그럼 아버지가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실 때도, 그때도 아마 그분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야. 하지만 그게 나한테는 위협이 되지 않았어. 오히려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진 분인지 알 수 있었거든.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성숙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런데 성민아, 민준아, 너희들이 그 편지들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아버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왜? 아버지가 그 아픔을 혼자 감내하시면서도 우리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도.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편지에서 하신 말씀. 사랑이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정말 깊은 말씀이었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아버지는 정말 깊은 분이셨어. 그 편지들도 나중에는 나한테 보여주셨거든. 네, 응.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더라. 이게 내 진짜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희 엄마와 너희들이 내 전부다라고. 어머니는 잠시 기억을 되짚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물어봤어. 아직도 그분이 그리우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립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그리움이야.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싶어. 그 추억이 나를 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러시더라고. 아버지다운 말씀이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 경험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셨던 것 같다. 어머니, 그럼 지금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당연하지.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어. 아버지가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 알 수 있었거든. 어머니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편지들을 보면 아버지의 순수했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니까 우리 가족도 이렇게 깊이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야.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이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포함해서 상대방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어머니, 혹시 영이라는 분을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다. 예전에는 한 번쯤 만나보고 싶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왜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거든.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셨는지.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의 성숙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도 지금은 자신의 가정이 있으실 텐데 굳이 과거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름다운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최선이야. 맞는 말씀이었다. 때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안방으로 가셨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오셨다. 이것도 너희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옛날 사진들과 함께 예쁜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영이라는 분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보내온 편지야. 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영희가 편지를 보내셨다고?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아셨어요? 부고를 신문에 냈잖니. 그걸 보시고 연락하신 것 같아. 어머니는 편지를 우리에게 건네주셨다.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모님께 갑작스럽게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오래전 성민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영희입니다. 부고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성민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성민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동료들에게도 따뜻하셨죠.
저는 지금 서울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민 선생님 덕분에 좋은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사모님께서도 성민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민 선생님 같은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두 아드님도 분명 아버지를 닮아 훌륭한 분들로 자라셨을 것입니다. 성민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이너스 0이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다. 영희도 아버지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추억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셨다.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었다. 어머니, 이 편지를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고마웠어. 그분도 아버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셨다는 게. 어머니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버지와 영희분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야. 맞는 말씀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배려였구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다.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희들도 이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게 됐고, 어떤 걸 배워야 할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들,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아픔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지혜.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는 것만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함께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어머니와 민준이 그리고 나. 아버지의 편지들과 영희의 편지를 가지고.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당신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실 줄 아는 분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나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이 편지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민준이도 말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처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람이 불어와 무덤 옆의 코스모스를 흔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영희의 편지를 꺼내서 아버지 무덤 앞에 놓으셨다. 아버지, 영희님도 당신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추억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시네요.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성민아, 민준아, 이제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간직할지는 너희들 몫이야. 어떤 의미에서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너희들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뜻이야.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 아버지의 편지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교과서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서 편지를 한 통 썼다.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쓰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그것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어.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영희와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배우셨어. 그리고 그 사랑을 할머니와 아빠, 삼촌에게 쏟아주셨지. 이제는 아빠가 그 사랑을 너에게 전해줄 차례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는 아버지의 편지들과 함께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내 아이가 자라서 이 편지들을 발견하게 될 날을 상상하며, 그리고 그때 내 아이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이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아버지도 어디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다. 그리고 영희도 서울 어디선가 같은 달을 바라보며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제야 알겠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으며,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그 사랑을 이어갈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